네, 내일장 관심주를 제시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한화투자증권 강남지점의 송승복 연구원으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갤럭시 S4와 관련해서 부품주 이야기 요즘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상승을 했지만 옥석 가리가 다시 한번 필요하다라는 의견인데 그중에서도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삼성전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또 마침 준비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코스닥 지수가 전반적으로 550선에서 강하게 치고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닥 내에 삼성전자 부품주들도 마찬가지의 모습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반대로 좀 삼성전자 관련된 이런 대형주들,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우리가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삼성전기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우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한 회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는 삼성전자의 주요 휴대폰용 부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텐데 일단은 삼성전기에서 주로 생산하는 품목들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모바일 기기에 들어가는 모바일용 반도체 기판이라고 볼 수 있는 FC CSP라는 그런 모바일 기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 기기의 또 필수 부품인 MLCC라는 또 부품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메라 모듈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주력으로 생산하는 업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삼성전기 쭉 개요를 말씀해 주셨는데 투자 포인트가 될 만한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 겁니까? 네. 갤럭시 S4 부품 중에서 사실 삼성전기만 거의 소외되었었습니다. 네. 사실 대형주라서 약간 움직임이 무거웠다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동안에 사실 환율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영향이 컸었습니다. 엔화 약세에 대한 그런 우려가 좀 지배적이었다라는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 삼성전기 앞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그런 모바일 기기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이 다 삼성전기를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기가 주가가 많이 상승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네. 상승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 엔화 약세에 대한 그런 부분이었었습니다. 특히 일본 업체들하고 이제 경합도가 가장 큰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 MLCC 부분이 되겠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부진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최근 환율 흐름에서 약간 변동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런 엔달러 환율이나 그런 원엔 환율에서 이제 좀 반전이 일어나고 있고 엔화 약세에 대한 부분들이 속도가 둔화되면서 상당 부분 이제 한 95엔 정도에서 머물러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율에 대한 요인들이 변동을 하면서 삼성전기가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제 MLCC 부분에 대해서 좀 따로 띄워놓고 보더라도 이런 수익성이나 판가가 많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당수의 우려가 있었는데 이런 우려하고는 달리 이런 수익성이 안정적으로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금 우리가 이 삼성전기의 본래의 펀더멘탈에 다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구간이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FC CSP나 그런 카메라 모듈 이런 쪽들이 전부 다 그런 질적 도약을 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모바일 기판이라고 불리는 FC CSP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갤럭시 S4에도 역시 삼성전기가 이 부품을 납품을 하는데요. 특히 이 부분에서 이제 그동안 갤럭시 시리즈에는 쿼드코어 프로세서 정도까지가 탑재가 됐는데 이번에 S4부터는 이거보다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지는 옥타코어 프로세서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기존 제품에 비해서 판가가 30% 이상 인상되는 네. 그런 요인이 됩니다. 또한 카메라 모듈도 이제 S4부터는 1300만 화소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게 되는데 기존의 800만 화소 대비해서 역시 30% 이상 판가가 올라가는 그런 수익성 개선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출하량은 또 두말할 나위가 없겠는데요. 앞서서 이제 부장님께서도 좀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한 2억 1천만 대 정도의 스마트폰을 판매를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에는 50% 이상 증대된 3억 대 정도까지 판매량을 늘려잡고 있고요. 그리고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삼성전자가 1,300만 대 정도 출하량을 네. 기록을 했는데 올해에는 최소 목표가 3천만 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네, 이에 따라서 또 실적도 좋아질 것 같은데 목표 주가는 간략하게 어느 정도로 두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목표 주가도 어느 정도 박스권 이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차트를 잠깐 보면서 기술적으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매수 가격은 오늘 종가 부근이 한 10만 원 정도 부근이면은 매수 가격으로 책정해 볼 만할 것 같고요. 일단은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박스권 흐름에서 갇혀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이라고 볼 수 있는 한 11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손절 가격은 역시 박스권 하단인 9만 원 정도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기에 대한 투자 전략을 들어봤는데 저희가 또 오늘은 마감 시간이 짧아요. 또 얼마 남지 않아서 제일 모좀 간략하게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상당히 큰 폭으로
대체로 상승이 나왔네요. 어떤 모멘텀들이 있는 건가요? 네, 제일모직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죠. 화학도 있고 패션 부분도 있고 전자재료 부분도 있는데 네. 오늘 상승한 모멘텀은 전자재료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간략한 모멘텀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제일모직이 과거에 알고 계셨던 뭐 그런 패션 업체가 아니라 삼성전자 내에서 전자재료 소재를 담당하는 그런 업체로 변신을 하고 있죠. 그렇죠. 특히 이제 OLED 부분 소재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러한 매출이 한 2년 정도 계속 지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번 달 말부터 이번 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이 잡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OLED 소재에 대한 이런 매출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오늘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일단은 이제 생산 첫 해이기 때문에 사실 그 실적은 미미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올해의 실적 기여도는 한 매출 한 300억 원 정도로 사실 이게 1조 원 이상 뭐 매출이 나오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기여도는 작지만 향후에 이제 없던 매출이 생기는 부분이고 이 회사의 원래 모멘텀이었던 부분들이 가시화된다. 이런 것들을 투자 포인트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가 역시 52주 최저가 수준에서 지금 반등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부담은 없는 것 같네요. 네, 그럼 기술적으로 그 현재 차트와 그런 목표 가격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오늘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양봉을 처음으로 세우는 그런 구간이 나왔습니다. 잠깐 투자자 동향을 보더라도 오늘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매수가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부터 모양을 좀 돌리는 그런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겠고요. 매수 가격은 오늘 종가인 한 8,800원 정도, 그리고 목표 가격은 88,000원. 네. 네, 88,000원 정도, 그리고 목표 가격은 이제 직전 고점 정도 부근인 한 10만 원 정도, 그리고 손절 가격은 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82,000원 정도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장 관심주 삼성전기와 제일모직 제시를 해주셨고요. 함께해 주신 분은 한화투자증권 강남지점의 송승복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황 내일 전략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